폭우가 쏟아지던 늦가을 밤, 민호는 연희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지 망설였다. 문이 열리자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늦게 무슨 일 있니? 라고 묻는다. 빗물이 흐르는 창가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며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꿈틀거린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고백이 고요한 거실을 흔든다. 번개가 창문을 가르며 방 안을 비추자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긴장만 남는다. 연희는 떨리는 손끝을 꼭 쥐며 우린 이렇게 있어도 될까? 라고 속삭인다. 민호의 대답은 없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금기를 깨뜨릴 것인가, 멈출 것인가.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며 뜨거운 마음을 감싸 안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지는 소리가 폭우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마음이 죄가 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부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를 가족이라 불러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어느 늦가을 밤 마침내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지 2년이 지난 사위 민호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문득 멈춥니다.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자신을 친아들처럼 챙겨주던 장모 연희의 미소였습니다. 연희 역시 남편과 딸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며 오랜 세월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방울이 서서히 내려앉은 골목길을 따라 민호는 아무 연락도 없이 장모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익숙한 국화향이 빗물에 실려 코끝을 스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불빛과 함께 연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 민호야, 이렇게 늦게 웬일이니?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민호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심장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연희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띠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식탁 위에는 갓 끓여낸 된장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옆에는 언제 열었는지 모를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의자를 당기자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에 연희가 잠시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는 순간 민호의 손끝이 연희의 손등을 스칩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낯선 떨림이 둘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낮게 속삭입니다. 연희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 대신 잔을 살짝 기울입니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과연 위로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금기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밤 연희가 민호에게 건넨 단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그 말이 과연 사랑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별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장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공개될 연희의 속삭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호가 장모 연희의 집을 찾은 늦가을 밤 이후 둘은 서로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일상의 작은 틈마다 서로를 떠올리게 되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갑자기 국화향이 스며드는 듯한 환영을 느끼며 연희를 떠올렸고 연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민호가 좋아하던 국수 코너 앞에서
발길이 멈추곤 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생각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민호는 마침내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다시 한번 그 집의 불빛을 보고 싶다는 바람이 숨겨져 있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짧게 대답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잠깐 들를래? 그 한마디는 오래된 벽을 다시 흔드는 울림이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 손끝이 떨렸다. 주말 오후 민호가 다시 연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창문 너머로 비추는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다. 문을 연 연희는 지난번보다 더 차분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테이블에는 민호가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벽에는 연희가 직접 찍은 옛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호의 시선은 그 사진 속 아내와 젊은 시절의 연희 사이를 오가며 잠시 멈추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둘의 대화는 예상보다 깊어졌다. 연희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외로움과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허무함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민호는 자신의 상실감을 이야기하며 아내와의 마지막 날을 회상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연희는 그런 민호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호야, 사실 내가 결혼하던 날부터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연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호의 눈이 커졌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저 딸의 행복만 생각했지. 그때 널 더 챙기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온 감정의 단서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번져나갔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변해갔다. 부엌에서 끓는 국물 냄새와 빗물에 젖은 나무 향이 뒤섞이며 어느새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둘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흔들었다. 연희가 놀란 얼굴로 문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이웃일까? 아니면 오래된 친구일까?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둘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다. 연희가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에 아직 사람이 사는 줄 몰랐네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안내였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민호는 자신들이 방금까지 나누던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 경계 위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공기는 한층 더 뜨겁고 무거웠다. 민호는 연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그냥 위로가 필요한 거겠죠?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긴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 속에서 민호는 묻고 싶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위로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시간은 어느새 깊은 저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희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민호야, 오늘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줄래? 민호는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약속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가 더 이상 단순한 장모와 사위가 아님을 직감했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호는 연희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연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때 내가 왜 널 반대했는지 다음에 말해줄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민호는 답을 듣지 못한 채 집을 나섰지만 그 한 문장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밤 공기를 가르며 걸어 나오는 길. 민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묘하게 가벼웠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일까, 설렘일까, 혹은 그 둘을 모두 포함하는 무언가일까? 그리고 연희가 남긴 그 한마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두 사람 사이에 남겨진 질문은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속으로 옮겨갔다. 연희가 남긴 그때 내가 왜 널 반대했는지 다음에 말해줄게라는 한마디는 민호의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메아리처럼 울렸다.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늦은 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단순히 장모의 후회일까?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암시하는 또 다른 고백일까? 민호는 답을 얻기 전까지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음을 스스로 느꼈다. 연희 역시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호가 떠난 그날 밤 이후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옛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내가 왜 저 말을 했을까 스스로를 수없이 다그쳤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말은 이미 공기를 타고 흘러나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전과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연희는 민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휴대폰을 집어들 때마다 손끝이 멈추고 가슴이 뛰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퇴근 후 늦은 밤 그는 연희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에 젖은 나뭇잎이 반짝였고 낯설게 차가운 바람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기 전까지 민호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가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연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민호야 혹시 올 줄 알았어.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다. 잠시의 침묵 끝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하신 말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랬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연희는 눈을 피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결혼하던 날 나는 이미 딸의 선택이 힘든 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너와 함께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거든. 민호는 숨을 삼켰다. 연희의 고백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걱정만은 아니란 걸 깨달았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엄마로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긴 시간 마주 서 있었다.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감정이 얽혀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희는 결국 의자에 앉으며 속삭였다. 그래서 너를 멀리하려고 했어. 딸이 널 선택했을 때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망칠까봐. 민호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이제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이 단순한 상실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면 세상은 그들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민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고 낮게 말했다. 저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쳤다. 민호야, 아마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 마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야. 우린 서로를 지켜야 해. 서로를 지킨다는 건 이 감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더 큰 상처를 막으려는 깊은 결심이 느껴졌다.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낮게 울리는 긴 벨소리였다. 연희와 민호는 동시에 몸을 굳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호는 숨을 죽이며 문을 바라보았다. 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누군가가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이웃일까? 문을 열면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연희는 민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열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심이 서고 있음을 느꼈다. 이 관계를 선택하든 포기하든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연희를 지키기 위해 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까?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연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편이 될지는 모르겠구나. 민호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신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오늘 이 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순간으로 남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호와 연희가 함께 보낸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였다. 민호는 회사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연희의 미소를 떠올렸고 커피잔을 드는 손끝에서조차 지난밤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 감정은 어디까지가 위로이고 어디서부터가 사랑일까? 연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호가 다녀간 뒤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치우려 했지만 사진을 손에 쥐는 순간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얽히며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민호에게 연락하지 말자. 그게 모두를 지키는 길이야.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녀의 다짐을 배반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연희는 우연히 시장에서 민호의 직장 동료와 마주쳤다. 아, 연희 어머니 아니세요? 민호 씨가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던데.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가 연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호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은 연희를 다시 그의 집 앞으로 이끌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연희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민호의 얼굴에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연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낮게 속삭였다. 그냥 안부가 궁금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민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짧은 침묵 끝에 민호가 입을 열었다. 저도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스로를 다잡았다. 민호야,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거야.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네요. 이 감정을 없던 일로 돌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연희는 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면 모두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거리를 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멀어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더 멀리 떠나버릴까 두려웠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억누르려는 이중적인 결심이 두 사람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두 사람을 다시 흔들었다. 민호의 집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아무런 발신자 표기 없이 단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민호는 편지를 열어보지 못한 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이 몰려왔다. 민호는 곧바로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연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 내용을 전했다. 연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혹시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누가 본 걸까? 두 사람은 동시에 불안에 휩싸였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늦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이젠 정말 끝내야 할지도 몰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더 이상은 위험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마음까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언제 꺼질지 모를 희미한 불씨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겠다는 다짐이 결코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앞으로의 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을 예감했다. 연희와 민호가 거리를 두려 했던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지 한 장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묶어버린 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갈망을 숨기지 못한 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편지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흐르자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 불안은 긴장으로 바뀌었다. 어느 늦은 저녁 민호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민호 씨, 우리 잠깐 만납시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발신자는 알려주지 않았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호는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아내의 오래된 친구였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요즘 어머니와 자주 만난다면서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민호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충고를 넘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기색이 스며 있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저 안부를 살피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내 친구가 저를 만났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가 이 상황의 심각함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며칠 뒤 연희의 집 앞에도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늦은 밤 현관에 남겨진 발자국, 현관문 틈으로 스며드는 미묘한 담배 냄새. 그녀는 창문 너머로 멀리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본 듯했지만 확인하기도 전에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 불안은 연희를 더욱 민호에게 끌어당겼다. 연희는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우리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은 두 사람 모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혹시 오늘 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늦게 두 사람은 연희의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밖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선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심장의 박동을 따라 점점 크게 들려왔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무리 거리를 두려 해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낮게 말했다. 내가 두려운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흔들리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다. 짧지만 날카로운 그 소리에 연희는 몸을 움찔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시선을 문으로 돌렸다. 문 밖에서는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연희 씨, 저예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목소리는 연희의 오랜 지인, 남편이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이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올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다. 민호와 연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들은 지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들킬 수도 있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초인종은 다시 울렸다. 연희는 민호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 모두가 알았다. 이제 그들의 비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거실벽에 길게 드리웠다. 그 빛은 마치 언젠가 모든 것이 폭로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차갑게 예고하고 있었다. 늦은 밤의 초인종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방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호와 연희는 문 앞에서 들려오던 발자국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 듯 빗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방 안을 채웠다. 문 밖의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연희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문지르며 작은 원을 그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민호는 그녀의 불안과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민호야. 연희가 낮게 부르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우린 이제 선택해야 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킬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그리고 떠난 아이까지 모두가 상처받을 거야.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말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어머니만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희는 민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도 그 눈빛에서 같은 떨림을 읽었다. 서로의 마음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가끔씩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간순간 번쩍이는 빛이 방 안을 환히 비출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민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린 이미 선을 넘어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떠나셔도 좋습니다. 연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일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애정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방 안의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제가 선택해야 한다면 떠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든 저는 결국 이 마음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민호에게로 다가가면서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가까워질수록 빗소리가 희미해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연희는 민호의 바로 뒤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호야,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민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연희와 시선을 맞췄다. 그들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을 교환하고 있었다. 사랑,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놓을 수 없는 그리움까지. 민호는 손을 뻗어 연희의 어깨에 살며시 올렸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초인종 소리가 두 사람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이웃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지만 그 작은 울림만으로도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공기는 한순간에 차가운 긴장으로 바뀌었다. 연희는 민호의 손을 천천히 잡아내리며 낮게 말했다. 민호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내는 것이야. 그게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지도 몰라.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연희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 속에서 사랑보다 더 깊은 책임을 느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오늘 이 밤이 두 사람에게 남긴 울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없는 침묵 속에서 한없이 긴 밤을 견뎌야 했다. 그 침묵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온기이기도 했다. 길고도 뜨거웠던 그 밤 이후 민호와 연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가까이 다가서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민호는 이를 핑계 삼아 바쁜 일상을 이어갔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연희의 모습은 단 하루도 지워지지 않았다. 회의 중 불현듯 떠오르는 그녀의 눈빛,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맺히는 물방울 하나에도 그날 밤의 공기가 되살아났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다그쳤다. 잊어야 한다. 이건 지켜야 할 선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연희 역시 스스로를 단속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벽이면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끝내 전화를 걸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리기를 반복했다. 부엌에서 국화를 다듬다 보면 민호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던 그날의 장면이 불쑥 떠올라 손이 멈추곤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이 마음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다짐을 조용히 비웃듯 뜻밖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초겨울의 어느 토요일 시청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 연희는 오래된 친구의 초대로 전시장을 찾았다. 조용한 전시실 한쪽 그림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회색 코트 자락,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숨길 수 없는 그 특유의 기운. 연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호의 시선이 그녀를 정확히 찾아냈다. 둘은 말없이 몇 걸음 사이를 두고 서 있었다. 짧지만 긴 침묵. 전시장의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날 밤의 기억으로 돌아가 있었다. 민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갈망이 서려 있었고 연희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숨기려 그림을 바라보지만 민호의 시선이 그녀의 옆얼굴에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근처에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깐만 함께 걸으실래요? 연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를 따라가도록 등을 떠밀었다. 두 사람은 전시장 뒤편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따뜻한 커피 향이 테이블 사이를 감돌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커피잔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끝내야 한다는 걸.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건 단순한 위로나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은 연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고요와 떨림만이 존재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테이블 위에서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감싸주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조심스러운 숨결 위로 겹쳐졌다. 연희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었지만 민호의 따뜻한 체온은 이미 그녀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짧은 침묵 뒤 연희가 낮게 속삭였다. 민호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가끔 그게 두려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운명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이 누군가에게 들킬 경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조여왔다. 카페 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며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을 조용히 드러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겠죠. 연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민호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카페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공기가 골목을 스쳐 지나가던 어느 저녁, 민호는 연희의 집 앞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몇 주 동안 서로의 연락을 멈추며 거리를 두었지만 그 침묵은 잊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고요한 시험이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오래된 국화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문이 열리고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민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한층 평온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민호와 연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의 어색한 미소, 서로의 상실을 나누던 저녁, 그리고 폭우가 내리던 마지막 밤. 연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호야,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을 거야.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될지도 몰라.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 마음만큼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연희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호의 손을 바라보며 긴 호흡을 내쉬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마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 너를 지키는 길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결심이 담긴 시선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니, 연희 씨. 저는 오늘 여기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아낀다면 서로를 위해 이 감정을 내려놓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연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길은 작별의 신호이자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가만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결심을 축복하듯 세상을 덮어갔다. 잠시 후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으로 남을 거야.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발자국씩 천천히 물러섰다. 말 대신 미소로 남은 마음을 전하듯 서로의 눈 속에 짧은 빛이 스쳐갔다. 민호가 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의 볼을 스쳤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는 알았다. 이별을 선택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멈춘 이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약속으로 남게 될 것임을. 연희는 문을 닫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민호가 남겨둔 머그잔을 바라보았다. 잔 속의 미지근한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민호야, 우리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계속될 거야.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를 덮는 하얀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지만 마음만큼은 같은 하늘 아래 조용히 이어져 있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소중한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작이 됩니다.